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 등으로부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주시 체육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박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이 가혹 행위의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입니다. 지난해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체중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빨 때문에 뒤로 돌아. 이빨 때문에.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했던 3년여간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감독과 팀 닥터, 코치, 동료 선수 등 4명을 고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주시에다 한 번에 돌아왔는지를 확인했어요. 확인했고 경북체육회도 한 번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 대한체육회도 한 번을 했다 그럼 한 번이나 두 번을 했다 그러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듣는 얘기인데 전부 자료를 뭐를 듣고는 무슨 뭐하잖아요. 그죠? 최 선수가 고인이 된 뒤에야 시작된 진상조사. 하지만 경주시 체육회가 내린 처분은 감독에 대한 직무정지가 전부입니다.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팀 닥터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폭행일 뿐 나머지 시청 소속 감독이나 동료 선수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고는 시인을 안 했습니다. 자기는 일체 그런 부분이 없고 다른 선수들보다 더 애착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선수. 문화체육관광부는 가혹행위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선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난해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관련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축산 차량들을 소독하는 거점 소독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예천군이 지난해 거점 소독 시설을 공원 인근에 설치한 것을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악취로 인해 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병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천 진호국제양궁장 인근에 들어선 지역 거점 소독시설입니다. 지난해 7월 지어진 것으로 도축장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축산 차량들이 의무적으로 방역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시설 점검으로 운영을 잠시 멈췄지만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했을 때만 해도 하루 수십여 대의 차량이 드나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점 소독시설은 톨게이트 인근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하지만 마을 바로 인근에 설치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이 생기기 전부터 이곳에는 공원이 이렇게 조성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데다 찾는 사람도 많이 없는 편인데요. 맞은편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 여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공공 화장실 또는 홍보관 같은 좀 그런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악취가 더 심하고 특히나 뭐 축사 차량이 아니라 그 돈사 차량이 왔을 때는 그 냄새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합니다. 지금이라도 왜 여기에 생겼는지 그러면 이미 생겼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실 건지. 냄새가 너무 납니다. 실제로. 소다이고 돼지라 가지고 또 사줘서 내려와가지고 이리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저기 소독해가지고 밖에 나와서도 소독을 해가지고 이리 돌아가고 이런 소독 시설을 하면서도 주민한테 그거 한번 해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거점 소독시설로 진입하는 도로까지 따로 만들었지만 이곳으로 역주행하는 사람들도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예천군은 거점 소독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에게 따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인근 시군으로 갈 수 있는 교통 요충지인데다 사용하지 않은 군유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원래 그 공부지 옆에 그 불법 주정차 차들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부지도 활용하고 그다음 접근성이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이 장소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냄새 부분은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그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냄새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이런 연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거점 소독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이 또다시 발생하면 민원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25 전병주입니다. 영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사전 내정설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을 뽑는 선거가 정회를 거듭하다 미뤄졌고 상임위원장 선거도 정회 끝에 연기됐습니다. 발단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통합당 의원들의 사전 내정설이 흘러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영천시의회는 미래통합당 7명,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통합당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5분의 의원과 대화와 협의 없이 진행된 결과 나는 의장, 나는 부의장 이렇게 그들 머릿속에 일반화, 상식화되어 버렸습니다. 독선과 오만으로 인한 결정을 지금 내부에서 스스로 번복하기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걸로 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한석을 내놓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7분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참 동료 의원 한 분을 참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영달도 있지만은 그 협치를 위해서 양보를 하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협상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통합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당은 후보에서 받는 모양으로 한석을 내놓은 것은 우리 당은 받지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제안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 대표께서는 이에 대한 사과를 시민과 우리 당 의원, 무소속 의원들께 바른 데에 나와서 사과하시고 7대 이어 8대에서도 후반기 원 구성에 파행을 빚고 있는 영천시의회. 후반기 의회 출발부터 삐걱대며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구와 산업, 금융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을 묶어서 하나로 만들자는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시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1981년 대구 경북이 분리된 이후부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대구의 경우 전국 최하입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 이런 배경에서 대구 경북을 하나로 합쳐 인구 500만 명의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행정통합론이 등장합니다. 대구 경북 인구를 합치면 51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로는 550만의 핀란드, 530만의 노르웨이 등 유럽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하고 GRDP와 지방세는 단숨에 3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찬성이 51.3%, 반대가 22.4%, 잘 모르겠다가 26.2%로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찬성 46.9%, 반대 25.3%, 경북은 찬성 55.7%, 반대 19.5%로 경북에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정부 창설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살리기 위해서 경북지하고 우리 대구지하고 합치면 좀 보다 더 잘 이렇게 살게 안 될까.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서비스면이나 절차라든지 이런 게 정말 간결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성과가 크지 않을 것, 현재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아서라는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대구는 대구고 경북은 경북이고 아무래도 대구가 통일될 것 같아요.
세금이라든가 뭐 모든 게 대구를 따라가야 될 것이고 뭐 또 복잡하겠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부디 없지 않나.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을 통해서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혜택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로 합친다 해가지고 갑자기 인구가 막 늘어나고 생산이 증가하고 재정이 막 확대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행정 효율성 개선이라든지 그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많이 조금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행정통합.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가 생활권 통합 논의에 나섰습니다. 수성구와 경산시는 올해 말까지 상생 발전을 위한 수성 경산 통합 경제권 구상 용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두 지역은 용역을 통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서 지방 소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청년들의 유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청년들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틀에 박힌 일상을 벗어나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 농부의 꿈, 전병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북 의성군의 작은 창고, 보리에서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 방식을 도입해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인건비도 줄었습니다. 32살 김재덕 씨와 배성용 씨는 5년 넘게 항해사로 일하며 해외 곳곳을 누비던 직장인이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벗어나 자연 속 전원 생활을 꿈꾸던 그들은 농촌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새싹보리와 귀리, 밀싹 등을 분말로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6개월 만에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수경재배 시스템을 저희가 항해사 생활하면서 그런 선진 기술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도입해야겠다. 특히 이제 보리가 예전부터 이제 동양인들이 많이 먹었었던 동양인들 체질에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 농부들에 대한 지원도 든든했습니다. 경상북도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를 통해 2년간 6천만 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생산 재배 과정과 자신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최근에는 의성의 특산품인 마늘을 건조 가공한 신제품까지 출시해 홈쇼핑과 온라인으로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의성 마늘이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농민들이 그런 체감하는 부분이나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소비자들한테 니즈에 더 팔로우백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의성 마늘을 이제 많이 알릴 수 있고 그 농민들에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역의 청년 지원 정책을 힘입어 도시의 삭막한 일상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해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예방 사업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안동 산불 피해 현장입니다. 가뜩이나 약해진 집안에 최근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곳곳에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주택과 인접한 곳에는 펜스가 설치되긴 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2년 전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무너진 경주 국도 4호선 현장도 위태롭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보수공사가 끝난 도로와는 달리 인근 야산은 여전히 방수포로 덮여 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장마가 끝나는 올 9월 말에나 마무리 예정인데 이마저도 아직은 계획일 뿐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2만 6천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위험 지역이 가장 많은 경북은 4,600여 곳으로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방 사업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비가 퍼붓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고된 올여름.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사실 산사태 징후만 미리 파악해도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을 텐데요. 폭우시 산사태가 일어나는 상황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태풍 타파로 약해진 집안에 태풍 미탁이 삽시간에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토사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 징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동 급경사지 붕괴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 급경사지의 붕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인공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내리게 하고 35도의 경사면 1.5m의 토층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의 토사 붕괴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토사 곳곳에는 붕괴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심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붕괴 과정에서 측정된 각종 데이터는 실험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물폭탄 수준의 세찬 비가 스며들자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17년 실험 이후 세 번째 이뤄진 급경사지 붕괴 실증 실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올해 한 차례 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경고등을 켠다면 그만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을 환수 중인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보수가 낮은 특수한 직군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최근 이의신청 심의를 열고 사학연금 가입자 중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와 대학병원 종사자,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대구시에 권고했습니다. 대구시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환수 대상 인원을 확정한 뒤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도시철도 열차는 물론 역 안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승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7, 8월 2달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 위반, 역주행, 인도주행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 배달 등이 늘면서 올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